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9명입니다. 아직까지 인도 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인도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9명에게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모두 인도에서 경유지 없이 바로 국내로 입국했고 국내 추가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신이나 상대 치료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남아프리카 변이의 주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 특성들이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할 때 무기 역할을 하는 표면의 돌기에 돌연 변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파력은 더욱 강력하고 백신 효과는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고 WHO에서도 주요 변이로 지금 분류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672명으로 검사 수가 줄어든 주말인데도 오히려 어제보다 14명 더 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교 두 곳에서 11명이 또 의정부 교회 교인 18명이 확진되는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체 검사 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인 양성률도 4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한다면 언제든지 4차 유행이 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발생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며 밀폐된 실내 공간을 최대한 피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건지 많이 답답하시죠? 정부는 일단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거라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거는 백신 접종입니다. 이제 접종자 수가 150만 명을 넘겼는데요. 우선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접종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6월이면 방역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6월이면 질병 취약계층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6월까지 고령층과 취약계층,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6월 이후부터는 훨씬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는 151만 명, 누적 접종률은 3%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6만여 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1차에 이어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시기를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 뒤 11주에서 12주 이후에 2차 접종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좋다는 임상 결과에 따른 결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분석 결과 1, 2차 접종 사이 간격이 8주가 안 될 경우 백신의 예방 효과는 56.4%였지만 12주를 넘길 경우 77.6%까지 높아졌습니다. 1차 접종에도 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어질수록 예방 효과가 크다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서 미국 등 해외 각국이 백신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아진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2차 접종용으로 비축했던 백신까지 1차 접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백신 재고를 관리하면서 2분기 6월까지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돌봄 종사자들과 항공승무원들에 대해, 이어 일주일 뒤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투석 환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초 6월로 예정됐던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접종 일정도 빠르면 이달 말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수표 1억 2천만 원이 발견돼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속에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익명 채팅방이 만들어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영화관. 오늘 새벽 1시쯤 상영관에서 수표 1억 2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은행 통장 사이에 1,000만 원짜리 수표 12장이 끼어 있었고 심야 영화가 끝나고 청소하던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분실 사실을 뒤늦게 한 수표 주인은 오늘 안으로 수표를 찾아가기로 했고 사용처 등은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세월호 크루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이 잇따라 생겼습니다.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는 등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축하하라는 비상식적인 글부터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비하하는 사진들이 난무했습니다. 채팅방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용자는 거세게 항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방 만든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축하한다, 선장이 잘했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너무 화가 났죠. 이런 민감한 일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비난이 거세게 일자 한 채팅방 개설자는 호기심으로 방을 만들었는데 유가족분들께 죄송하고 나이 먹고 한심한 짓 했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사과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 옆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도로 위로 물이 새어나오면서 집안이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 근처 인도가 갑자기 내려앉아 한 50대 보행자가 허리와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시뻘건 불이 치솟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국도에서 오토바이 2대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매련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죠.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서 조사받겠다며 검찰 수사에 불응해왔는데요. 갑자기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서 2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 가짜 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적힌 걸 알고 동부지검에 전화해 수습하려 했고 또 석 달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 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주말인 어제 이성윤 지검장에게 9시간에 걸쳐 이 의혹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수사에 불응하던 이 지검장이 먼저 연락해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맡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마치 조사를 피하는 것처럼 비춰져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국 금지 경위를 몰랐기 때문에 이미 끝난 조치를 수습할 이유가 없었고 또 안양지청이 출국 금지 과정을 수사한다고 보고하자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의혹이 해소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사건 외압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상태여서 사건 처리에 극히 신중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해석과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총장 지명은 어려워졌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죠. 답답한 건 미국 국무부가 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마침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보가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에 개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 회동. 정용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케리 특사는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We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jump in to a process that's already underway and where there are a very clear, transparent set of rules and expectations. 30분 정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케리 특사는 일본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방류 결정 과정이 투명했다며 여러 차례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is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has had very full consultations with the IAEA, that the IAEA has set up a very rigorous process. 다만 일본이 관련 절차를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면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반대하지 않고 IAEA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직후 미국 국무부가 곧바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을 편들었습니다. IAEA 역시 오염수 방류를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모아 일본을 압박하려던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인터넷으로 옷이나 신발 등 패션 관련 쇼핑을 할 때 여러 쇼핑몰을 한꺼번에 모아둔 패션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원하는 물건을 비교하기 쉽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런 패션 플랫폼을 직접 인수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이화여대 앞,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옷가게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요즘 젊은 여성들은 어디서 옷을 살까? 됐어 얘.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사.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입니다.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광고 모델은 70대, 요즘 가장 뜨는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최근 이 지그재그를 카카오가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조 원 가까이로 추정됩니다. 지그재그는 4,000개의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을 플랫폼 하나에 모아놨습니다. 이용자들은 여러 쇼핑몰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앱 하나에서 옷을 고릅니다. 여러 쇼핑몰 모여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준다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류 플랫폼 시장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그재그를 인수한 데 이어 신세계는 W컨셉을 2,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이버도 브랜디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노리는 건 의류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고객 데이터입니다. 플랫폼 앱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손님에게 취향에 맞는 쇼핑몰들을 계속 추천해줍니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몇 개 보다 보면 다른 스타일보다 내 스타일에 맞게서 이렇게 떠요. 쭈루루 이렇게 떠요. 거래액 기준으로 이 시장의 최강자는 무신사. 그 뒤를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W컨셉, 브랜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5개를 합치면 거래 규모는 3조 원이나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옷가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엉망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플랫폼 기업들의 무서운 기세가 이제 의류 시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 3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자 3명이 확정됐습니다. 청년 정치를 앞세운 29살의 정한도 용인시 의원이 탈락하며 5선의 송영길, 4선의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비 경선에서 새 후보 모두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지만 방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당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던 우 후보는 민생을 거듭 강조했고 민심은 받드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
민생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후보는 유능한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친문 주류의 홍영표 의원은 함께하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모레 광주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전국 순회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4선의 김기현,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만한 힘자랑에 빠진 거대 여당에 맞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국민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치열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쟁력 있고 결기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권성동, 유이동 의원이 이번 주 초 출마를 예고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도 증오범죄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대 흑인 여성이 한인 여성을 때려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종차별 발언과 함께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7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미용 용품 판매점. 5명의 여성이 가발 전시대를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흑인 여성 한 명이 가게 주인 김모 씨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폭행은 계속됐고 김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빌어먹을 아시안이라며 인종차별적 발언도 했습니다. Asian. You little Asian girl. That's what she remember. We do our job. We're not like following them. We're not watching them. 검찰은 이 사건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됐다며 가해자를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인종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흑인 남성이 나타나 욕설을 퍼부으며 쇠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Chinese back home 그냥 휘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에선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내 증오범죄는 한 해 전보다 7% 줄었지만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는 150%나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잇따르자 뉴욕과 LA 등에선 민간 치안 조직까지 구성돼 순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하늘에서 각종 대형을 보이며 묘기를 보이는 비행기들, 감탄을 자아내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블랙 이글스의 저공 비행 훈련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디젤 성분의 연기가 지표면에 남게 돼 문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랙 이글스 2대가 저공 비행하며 스모크를 내뿜습니다. 곧이어 4대가 다시 스모크를 분사하며 질주합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훈련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저공 비행 시 상수원 보호구역에 뿌려지는 스모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스모크가 지표면까지 내려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상에 도달되지 않고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와서 보고 여러 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도달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요. 스모크의 성분이 경유라 공기 중에 희석되지만 없어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면 건강에 크게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이 안 되는 경우는 근거리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어쨌거나 지금 대기오염 물질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공군은 블랙 이글스 스모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군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군은
스모크가 안개 형태로 높은 고도에서 기화되는 방식으로 분사돼 지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코로나19로 에어쇼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기지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대의 블랙이글스가 스모크를 만들기 위해 쓴 경유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 리터입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블랙이글스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전국의 산과 들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일삼는 기업형 범죄 조직의 실상을 현장 고발합니다. 또 서울과 인천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쓰레기 소각 시설 등 정부의 허술한 쓰레기 대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수원이 울산에 3대0 깜짝 대승을 거뒀습니다. 강현묵과 정상빈, 2000년대생 콤비가 빛났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리던 울산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은 시작부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반 13분 김건희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초반부터 수원이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수원 유스팀 출신 콤비 20살 강현묵과 19살 정상빈이 돋보였습니다. 강현묵은 후반 1분 환상적인 논스톱 중거리 포로 국내 최고 골키퍼 조현우가 지키는 울산 골문을 열었고 23분 뒤 역습 상황에서는 정상빈이 강현묵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더로 연결해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골을 합작한 2000년대생의 활약에 수원은 예상 밖의 3대0 대승을 거두고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현묵이 형이랑 맞추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운이 좋게 저한테 와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그 선두 전북은 성남을 꺾었습니다. 후반 29분 상대 수비 실수로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교원이 결승골을 뽑아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김성현 선수가 묘기 같은 수비로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기아와 SSG의 경기 애매한 뜬공인데요. 김성현이 따라가더니 간신히 잡아서 1루까지 더블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저글링하듯 묘기 끝에 잡은 것도 대단한데 그 상태로 1루에 던진 빠른 판단이 돋보였습니다. SSG는 7회 김강민과 롬에게 홈런 2방으로 앞서갔고요. 9회 초 말로베기에서 큼지막한 타구를 잡아내 2연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도 하주석과 노시환, 킬리가 홈런 4방을 터뜨리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7회까지 삼진 10개를 잡고 한 점도 내주지 않는 눈부신 호투로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습니다. 피부에 닿는 바람은 차갑지만 파랗게 드러난 하늘만큼은 상쾌하게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절기고구인 화요일을 지나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선까지 오르겠는데요.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며 다시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내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갈수록 바싹 메말라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건조주의보가 대구 등 경상도와 충북 내륙 곳곳으로도 확대됐고요. 이미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내일 낮부터 시속 70k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이 3도, 서울 7도, 광주 5도로 오늘 아침만큼이나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22도, 대구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상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서요.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8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